안녕하세요. 금연상담의 실제와 활용, 평가도구 해석 활용집의 교육을 맡게 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강혜리입니다. 올해도 금연상담사 선생님들의 효과적이고 질 높은 상담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상담의 실제와 활용, 표준상담 지침서가 발간되었는데요. 2025년에는 기존의 특정 집단을 타겟으로 한 금연상담 지침서가 아닌 금연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기법을 소개할 수 있는 지침서 2종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금 소개할 평가도구 해석 활용집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평가도구 해석 활용집의 목적과 구성, 수록되어 있는 평가도구 소개 등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교육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연상담의 실제와 활용 지침서에 대한 소개와 평가도구 해석 활용집의 목적 및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지침서에 수록되어 있는 평가도구들을 주제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점검이 가능한 건강지표는 일반 건강검진에서 쉽게 측정해 볼 수 있으면서 흡연과 관련이 있어 금연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침서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담배 노출 평가 방안의 이해와 활용에서는 담배 노출 평가 방안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침서에 수록된 평가 도구는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원형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의 수정, 삭제, 변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서 내에 수록된 평가 도구들은 교육 및 상담 등 비영리적,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금연상담의 실제와 활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청소년, 임산부, 고도흡연자, 감정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특정 대상군을 중심으로 한 금연상담 지침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각 지침서에는 대상자의 특성과 상담 시 유의사항, 금연상담 프로토콜, 그리고 회차별 상담 주제와 함께 실제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서는 현장에서 금연 상담사 선생님들이 대상자별 특성에 맞춰 상담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2025년에는 대상자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연 상담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기법을 소개하는 실질적 지침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내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 도구, 그리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 기법과 행동 강화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교육에서 다루는 평가도구 해석 활용집은 바로 이 새로운 체계의 첫 번째 지침서로 금연상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상담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러한 평가 도구들의 목적과 구성, 그리고 실제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평가 도구 해석 활용집의 목적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상담에서 평가 도구는 내담자의 니코틴 의존 정도, 건강 상태, 그리고 심리, 사회적 요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상담사의 경험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치화된 결과를 통해 내담자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담 방향을 과학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다양한 도구가 소개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도구가 사용되거나 결과 해석이 일관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상담 품질을 표준화하기 위해 이번 평가 도구 해석 활용집에서는 검증된 적정 도구만을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평가 도구 해석 활용집의 본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금연상담의 이해와 활용 지침서 소개, 평가도구 해석 활용집의 목적 및 내용을 제외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요인별 평가도구는 담배 사용 및 금연, 건강행동, 중독,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영역으로 구분된 도구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 점검 및 활용이 가능한 건강지표는 일반 건강검진 등에서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중 담배와 연관성이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금연 상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록 담배 노출 평가 방안의 이해와 활용에서는 담배 노출 평가와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평가 도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개요. 해당 평가 도구의 목적과 개발 배경, 금연 상담과의 연관성 등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결과의 해석. 점수 산출 방법과 점수 구간별 의미를 설명하여 상담사가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 도구의 활용. 기본 개념에서는 해당 도구를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상담 적용하기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문이나 동기 강화 전략 등의 팁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설문 문항을 수록하였는데 상담 현장에서 바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앞의 내용과 페이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번엔 흡연 및 금연과 관련된 요인별 평가 도구를 영역별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 사용 및 금연 영역입니다. 담배 사용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니코틴 의존, 심리적 보상, 사회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행동입니다. 내담자가 담배를 사용하는 이유와 유형, 의존 수준, 금연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금연 상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 수록된 평가 도구들은 금연 전후 변화를 추적하거나 약물, 니코틴 보조제 권유 여부, 금연 난이도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단 증상과 관련된 도구들은 금연 초기 나타나는 불편감 예측 및 대처 전략 수립에 유용합니다. 담배 사용 관련 평가 도구에는 총 12개의 평가 도구를 수록하였습니다.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부분 활용하고 계시는 파거스트롬 니코틴 의존도 검사, 즉 FTND 검사가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요에는 FTND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고 결과의 해석에는 점수 구간에 따른 해석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 도구의 활용에서는 FTND가 금연 상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금연 상담에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가 작성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에는 FTND 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행동 영역입니다. 이번 지침서에서는 담배 사용 및 금연 관련 평가 도구뿐만 아니라 금연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행동 영역에는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흡연과 함께하면 건강을 악화시키는 신체활동 부족, 음주, 불균형한 식습관, 구강관리 미흡 관련 평가 도구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금연 상담을 위한 보조적 도구로 모든 내담자들에게 필수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건강행동이 금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담자가 금연 외 건강 전반에 관심을 보이거나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원할 경우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행동 관련 평가 도구로는 국제 신체활동 질문지, 알코올 사용 장애 식별검사 단축형, KG 검사, 성인 영양지수 체크리스트, 구강건강 영양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행동 평가도구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설문도구는 알코올 사용장애 식별검사 단축판인데요. 개요에는 알코올 사용장애 단축판에 대한 기본 소개, 구성, 흡연과 음주와의 연관성을 제시하였고, 결과의 해석에는 평가 결과 해석 방법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평가 도구의 활용에는 금연 상담 시 이 도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와 실제 활용 가능한 예시 문장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가 도구 전문을 수록하여 상담사 선생님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니코틴 중독은 알코올이나 약물, 스마트폰, 도박과 같은 다른 중독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중독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충동 조절의 어려움, 스트레스 대처 방식,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담자가 흡연 외에도 다른 중독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연 상담보다 다른 중독 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사는 상황에 따라 내담자의 전체적인 중독 양상을 폭넓게 이해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 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는 스마트폰 중독 척도와 약물 남용 선별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통제력 저하, 내적 갈등 등을 파악하는 도구이고, 약물 남용 선별 검사는 비처방 약물이나 불법 약물 사용 여부를 평가해 금연 상담 시 중독 위험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단독으로 진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금연 상담에서 보조적인 평가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중독 진단이나 치료 개입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반드시 전문 기관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중독 평가 도구의 실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얼마나 과도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과 니코틴 의존도 간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연 상담에서는 이런 평가 결과를 통해 내담자의 충동 조절 능력이나 대체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 있고 필요시 스트레스 해소나 휴식 대체 행동을 조정하는 상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평가 도구입니다.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낮은 자아 존중감은 흡연의 시작과 유지, 금연 실패와 재흡연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시적인 긴장 완화를 위해 흡연하는 경우가 많고, 우울감이나 자존감 저하가 있는 내담자는 흡연을 통해 자기 위안을 얻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사가 내담자의 흡연 이유 속에서 정서 조절이나 스트레스 완화와 같은 표현을 발견한다면 정신건강 평가 도구를 함께 활용해 심리적 요인을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금연 동기뿐 아니라 내담자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로젠버그 자아 존중감 척도, 직무 스트레스 척도, 그리고 우울증 선별 검사 등이 있으며 내담자의 연령이나 직업군에 따라 청소년용, 직장인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자 특성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면 상담의 설득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정신건강 평가 도구의 예시로는 로젠버그 자아 존중감 척도가 있습니다. 이 척도는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도구로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와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측정합니다.
금연 상담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내담자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나는 못할 거야 라는 부정적 사고가 금연 의지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 결과를 통해 내담자의 자기인식 수준을 함께 다루면 상담사는 자기 효능감과 자기 긍정감 향상 전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평가 도구입니다. 금연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실질적 지지는 금연 성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연 초기에는 금단 증상이나 유혹이 심해지기 때문에 내담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떤 내담자에게는 흡연이 대인관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해서 관계 변화가 금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담자가 주변 사람 중 흡연자가 많아요. 회사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 같이 가게 돼요. 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와 지지 수준을 함께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사회적 지지 척도가 있으며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 등 내담자가 어떤 관계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금연 계획을 세울 때 누구의 도움을 활용할지 또는 어떤 환경을 조정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 평가 도구의 예시로는 사회적 지지 척도, 즉 MSPSS가 있습니다. MSPSS는 내담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금연 상담에서는 이 도구를 통해 내담자가 금연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충분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지 수준이 낮다면 상담 과정에서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직장 내 금연 환경 개선을 안내하는 등 외부 자원을 만드는 전략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점검 및 활용이 가능한 건강 지표입니다. 금연 상담에서 건강 지표 확인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동기 강화 전략이 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체질량 지수와 같은 지표들은 정기 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측정되며 대부분 보건소에서도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인데요. 흡연은 이러한 건강지표에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간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면 내담자가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금연 결심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는 이 지침서에서 다루고 있는 건강지표 목록과 유관 전문기관이나 일반 건강검진에서 참고하고 있는 각 항목별 정상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정상 범위는 일반적인 참고 기준일 뿐 수치가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질환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의료기관에서의 전문적인 검사와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상담에서 활용하는 건강지표는 어디까지나 금연 동기를 높이고 건강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건강지표를 금연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지표를 활용한 상담은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막연한 설명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건강 위험을 실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금연이나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추진할 때 건강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는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 내담자의 동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거나 공복 혈당이 기준을 넘는 경우 금연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금연 이후 재측정을 통해 지표가 개선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자체가 내담자에게 강력한 금연 유지 요인이 됩니다. 금연하니까 혈압이 내려갔어요. 몸이 더 가벼워졌어요. 와 같은 긍정적 경험은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강화 요소가 됩니다. 또 건강지표는 금연뿐 아니라 영양, 운동, 만성질환 관리 등 다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도 연계가 가능해 상담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이나 혈당처럼 상담 현장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은 간단한 건강 모니터링 도구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각 건강지표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혈압 부분을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개요 부분에는 혈압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흡연과의 연관성을 간단히 작성하였습니다. 상담 적용하기 부분에는 상담사가 실제 금연 상담 과정에서 해당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질병 위험을 금연 상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지표 결과에 따라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구분하여 상담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내담자 맞춤형 상담 제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건강지표들 또한 개요와 상담 적용하기가 포함된 동일한 구성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불혹인 담배 노출 평가 방안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금연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인 금연 성공 여부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 노출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담배 노출 평가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에서는 호기 일산화탄소 검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담배 노출 평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소변이나 타액, 혈액을 이용한 생체 시료 분석을 통해 담배 관련 바이오 마커를 측정하는 방법도 담배 노출 평가 방안의 일부입니다. 각 방법마다 측정 대상과 정확도, 활용 목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침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한눈에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 지침서에서는 상담사분들이 현장에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중심으로 담배 노출 평가 내용을 Q&A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노출 평가는 왜 필요한가요? 각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설문조사 대신 생체 시료 검사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바이오 마커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와 같은 실무 중심 질문들을 정리하여 상담사가 바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체 시료 중 어떤 것이 담배 노출 수준을 가장 잘 반영하는지,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도구 해석 활용집을 기반으로 금연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도구와 건강지표, 그리고 담배 노출 평가 방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도구들은 상담사의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자료이자
내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상담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큰 힘이 되는 도구들입니다. 특히 평가 도구의 목적에 맞춰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결과를 상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쌓였을 때 상담은 더 체계적이 되고 내담자에게는 금연을 이어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와 동기가 마련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상담 현장에서 이 지침서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주고 상담의 질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이 상담 실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평가도구 해석 활용집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